안녕하세요, 알자 멤버 여러분. 오늘은 둘째가 태어나면서 첫째 수면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려운 점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경우들을 꽤나 자주 만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상담 진행하시다 보면은 둘째 태어난 이후에 첫째 특히 수면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들으시죠? 네. 우선은 보통 엄마들이 이제 임신과 동시에 첫째 때 그런 수면으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둘째를 이제 맞이하기 전에 첫째를 다시 수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첫째는 뭐 별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자고 잘 컸는데 둘째가 또 유난히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이제 갓 태어난 둘째를 돌보느라고 정말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 와중에 첫째까지 잠을 안 자겠다고 하루 종일 실랑이를 하게 된다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네가 오히려 때를 부리냐 싶어가지고 첫째가 야속해질 수도 있고요. 둘 모두 동시에 엄마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어린 둘째 아이에게 먼저 뭔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둘째가 태어난 뒤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수면 문제라면 여러분도 잘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제일 많겠죠. 네. 이렇다면은 양육자의 양육 태도를 먼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인도 본인이 관심, 중심에서 벗어나면 힘들어지는데 아이는 둘째가 태어나서 자기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면 완전히 심리적인 공황 상태일 거거든요. 물론 엄마 아빠도 정신이 없겠지만 큰아이에게 수면 문제가 새롭게 생겼을 때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놓치면은 아마 대처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첫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좀 완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첫째를 지속적으로 케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루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첫째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아이와 둘만의 어떤 비밀 대화? 엄마는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 비밀 신호? 뭐 이런 거. 애칭 뭐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도 좋겠네요. 동생이 생겼어도 엄마는 너에게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너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뭔가 신호를 보내는 뭔가 하나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와 또 비슷한 느낌일까요? 그리고 첫째와 이제 무언가 약속을 했다면 무조건 기필코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첫째가 애착 인형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물건을 되도록 둘째한테서 좀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둘째가 기어다니면서 만지죠. 이게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하더라고요. 양육자 입장에서는 둘째한테 굉장히 허용적이게 되기 양보해 때문에 막 이런 얘기 많이 첫째는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엄마가 그 인형을 둘째한테 갖고 놀아라고 준다거나 이런 일은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조금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가 짜증을 내거나 이제 울음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차분히 좀 기다려주고, 뭐 알자마 엄마가 너가 진정을 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진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아이를 다독거려주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도 되게 힘든 시간인데 아유, 참. 많은 분들이 두 아이들을 다른 시간에 좀 재우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루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큰아이에게 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힘들다 보니까 그동안 잘해왔던 수면 교육의 루틴, 기본 이거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는지 더 잘 체크해봐야 되거든요. 규칙적인 일과 뭐 수면 의식 이런 거죠. 또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집안 전체 조도를 낮추고 조용해야 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수면 의식 시간에는 아주 차분하고 이완이 가능한 놀이를 하고 있어야 재우기가 쉽다는 것도 잘 기억해야 하고요. 이런 게 우선 무너지면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가 훨씬 커져서 짜증이 많아지고 일단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 아이를 재우기는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뭐 심리적인 것까지 막 같이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 수면 문제는 미궁에 빠지고 마는 거죠. 우선은 아이가 여럿일 때는 아이들의 일과가
비슷해야 양육자가 덜 힘드니까 원령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기상시간과 재우는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좋겠죠. 또 낮잠의 횟수가 비슷해질 때가 된다면 밤잠이 시작하는 시간은 되도록 비슷하게 아마 맞춰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또 재우는 시간이 비슷하다면 수면 의식을 두 아이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잖아요. 또 둘째 수면 의식에 큰아이를 동참시키고 난 다음에 둘째가 잠들고 나면 첫아이를 재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계획을 잘 세우려면 엄마가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여야 되니까 늘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루틴을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구성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령의 차이가 좀 많이 나면 둘째를 먼저 재우고 그다음에 첫째를 재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둘째가 첫아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첫째 아이가 조금 더 성장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둘째와의 밤잠 시작 시간을 맞추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원령에 따라 사실 솔루션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둘, 셋 육아 정말 어렵잖아요. 저는 하나만 있어도 사실 되게 어려운데 수면 교육을 아이들에게 맞게 잘 맞춰 놓으면 사실 육아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 알잠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